운동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운동량이란 게 무엇일까요? 일단 직선 운동만 보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예시처럼 원빈님과 제가 이렇게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움직이는 무언가에 힘이 있다는 건데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겠죠? 근데 무언가 여기에 힘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둘 다. 이러한 움직이는 힘의 양들, 퀀티티들의 합이 운동량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제가 75kg이고 속도는 똑같이 3m/s로 움직인다고 하면은 곱하면은 225kg 곱하기 m/s의 그런 운동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빈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게가 65kg인 195kg 곱하기 m/s가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운동량이 되는데, 아까 전에 저희가 앞에서는 그냥 경험적으로 그냥 쉽게 더 가벼운 원빈님을 멈추기가 더 쉽다,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그 수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무게에 따른 운동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운동량을 없애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저를 멈추는 데 쓰이는 거죠. 제가 속도가 0이 될 때는 운동량이 0이 될 테니까 225의 운동량이 0으로 되는 거랑 195의 운동량이 0으로 되는 거,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멈추기 힘들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고, 운동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 여기서는 이제 아주 쉽게 자주 예로 들어지는 진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진자. 그럼 진자를 할 때 저희가 많이 배우죠. 탄성 충돌이다, 뭐 비탄성 충돌이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들어는 보셨죠? 스카이님도 들어보셨나요? 미트님도 들어보시고, 부사님도 들어보시고. 당구군요. 예, 그쵸. 당구 칠 때 이제 많이 쓰죠. 그래서 그 계산을 할 때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쓴다고 해요. 뭐 여기서 탄성 계수 이런 것까지는 측정하지 않아도 맞는 각도, 이제 탄성에 대해서 쓴다고 하니까, 예, 물리 잘하면은 이제 당구 내기에서 돈 많이 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반발 계수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반발 계수가 뭐 충돌 직후, 뭐 충돌 직전 속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식이 있는데, 그때 그 반발 계수가 1일 때는 완전 탄성 충돌로 그 처음 갖고 있던 운동량과 두 번째 부딪혀서 손실이 없이 운동량이 100% 전해졌다는 게 탄성 충돌이고요.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갖고 있던 운동량이 다른 물체에 부딪혔을 때 손실이 일어나서 어느 정도는 손실해서 다음에 운동량이 작아진 상태가 비탄성 충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부딪히고 멈춰버리는 거죠. 뭐 제가 진흙이 있을 때 진흙을 벽에 던진다고 하면은 벽에 그냥 딱 붙어버리고 끝나죠. 더 이상 뭐 거기서 튀어나오지도 않고 부딪혀서 벽을 밀어내서 벽이 날아가지도 않고, 이런 게 그냥 완전 비탄성 충돌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처음에 얘의 무게를 M1, 얘의 무게를 M2라고 봤을 때 M1, U1으로 움직이는 물체랑 M2, U2로 움직이는 물체에 두 개의 운동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부딪히고 난 다음에 하나 M1은 다시 V1의 속도로, M2는 V2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 M1, U1 더하기 M2, U2는 M1 이제 V1 더하기 M2, V2, 이 두 개의 운동량의 합은 똑같다. 그게 바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완전 탄성 충돌인 경우 에너지 보존 법칙도 성립이 돼요. 여기에 이제 양쪽을 적분한 2분의 1 mu 제곱 더하기 뭐 2분의 1 mu 제곱은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아시겠죠? 이건 나중에 뒤에서 또 한 번 할 테니까 그때 아시기로 하고,
이제 대망의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에너지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뭐 쉽게 알 수 있는 운동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 있고, 뭐 탄성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등등. 그쵸? 진짜 많아요. 그 말로는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말 수도 없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에너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 에너지라는 것은 무언가를 변화시키거나 혹은 유지시키거나 등등 소위 1이라고 불리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저희가 뭐 물건을 들든 뭘 하든 전부 다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것처럼 그런 모든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에너지가 필요해요. 지금 컴퓨터가든 핸드폰이든 이게 작동을 하려면은 뭐 전기 에너지가 쓰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에너지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인데 저희가 이제 사랑을 하려고 해도 참 에너지가 필요하죠. 파수도 무언가를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 거예요. 뭐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아직 젊어요.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뭐 진짜 저만의 생각이긴 한데 지금 나라에서 청년들에게 학점이니 영어 성적이니 대외 활동이니 이런 것들로 취업의 길을 막으면서 젊은 층의 에너지를 뺏어서 다른 쪽에 신경을 못 쓰게 하려는 것 같아요. 뭐 몸짱 열풍도 똑같이 어떻게 에너지를 소비시키게 하냐, 뭐 드라마도 그렇고 그럼 게임도 그렇고 이런 쪽에 전부 다 이제 뭐 기쁨을 위해서 에너지를 쓸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는 좀 절제하면은 이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그 에너지는 어느 쪽에 일정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조금 더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 있는 쪽으로 에너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한번 쭉 보시면 되는 거고. 어이, 몸짱이네요. 몸짱. 전기 에너지, 사랑할 때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딜 놀러 가더라도 에너지가 있어야 놀러 가지, 힘도 없는데 뭐 못 놀러 가잖아요. 이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줄게요. 예, 예, 그쵸? 오, 지금 위에 있는 보면은 지금 위에 위치 에너지가 높게 있어요. 이 높이만큼 H, 그리고 이 레슬러의 무게인 M,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힘인 G. 그래서 MGH의 이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이게 점프를 뛰어서 바닥에 닿았을 때 그 속도 V가 있을 때 2분의 1 MV제곱이라는 그런 에너지로 지금 아래에 있는 레슬러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에너지는 같아져서 그만큼의 이 데미지를 밑에 있는 레슬러가 먹는 건데요. 프로그 스플래시, 예. RBD, 그쵸? 이런 게 바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공식은 위치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을 두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손실이 없다면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가 돼요. 레슬러가 90kg고 중력을 그냥 간단하게 10m/s, H를 2m라고 봤을 때 예를 들어보면은 맨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가만히 서 있을 때 0이었겠죠. 속도가 0이니까. 그리고 높이에 따른 위치 에너지는 90 곱하기 10 곱하기 2. 그리고 이제 그게 4500이고 두 번째 이제 높이가 0이 됐다고 봐서 위치 에너지는 0,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90의 V제곱. V제곱은 지금 모르겠죠? 근데 이 V제곱을 했을 때 두 개를 갖다고 두면은 V는 2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와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의 간단한 식이었고요.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로 간단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란 무엇인가? 그런 행위, 운동을 하기 위한 힘이다. 그리고 에너지는 보존된다. 이거만 확실히 아시면 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 두 개는 같지만 어느 정도 같지만 분명히 차이점은 존재하고 있어요.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일단은 탄성 계수가 1인 완전 탄성에서는 운동량 보존되는 직선 운동에서는 운동 에너지도 보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차이가 완전 탄성이 아닐 때는 운동량 보존이 돼도 에너지 보존은 되지 않는다. 뭔가 손실이 있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운동량 보존 법칙에서 일단은 물체의 운동량은 외력이 없는 한 보존된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식을 이게 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M1V1 더하기 M2V2는 MUVU 더하기 그러니까 속도가 바뀌지만 M과 V와의 관계가 운동량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 항상 이 속도와 관련이 있는 거고, 이거를 통해 보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은 위치나 혹은 움직이지 않는 속도와 관련 없는 거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아요. 절대적인 속도에 관여되어 있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볼 때 앞서 레슬러를 봤듯이 위에 서 있어서 속도가 0일 때도 에너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런 상태나 위치 이런 거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에너지는 추가적인 외력이 없다면은 생성되지도 그리고 사라지지도 않는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뭐 차이를 조금은 아시겠나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이제 절대적인 속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질량과 속도의 곱은 나중에 또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외력이 없을 때는 그런 갖고 있는 에너지는 형태가 변할 뿐이지 결코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외부의 힘, 손실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도 간단한 것은 나중에 다 배울 텐데, 일단은 오늘은 간단하게 물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서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물리죠. 물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궁금증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다른 것도 더 궁금하신 거나 물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서 얼마든지 질문해 주세요. 지금도 괜찮고 유튜브도 괜찮고.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가 4대 역학에 대해서 4대 역학을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겠습니다.